안녕하세요 여러분, 솜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풀어볼 썰은 솔로 파티에서 만난 연하남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연하남을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요즘 솔로 파티나 로테이션 소개팅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잖아요. 저도 항상 일집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랑 E랑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또 다시 E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솔로 파티 한번 가봐? 해가지고 솔로 파티를 처음 신청하고 처음 갔다 와보니까 두 번째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처음 갔을 때 내가 조금 부족했던 것과 아쉬웠던 것과 이렇게 하면 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뭔가 좀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서 총 저는 그동안 다녀온 솔로 파티가 4번째거든요. 4번 정도를 솔로 파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뭔가 솔로 파티를 가니까 일단 뭐가 생기긴 생겨요, 여러분. 근데 내가 솔로 파티를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쑥스럽게 부끄럽게 있으면은 당연히 안 생기죠. 솔로 파티를 10번을 간다 해도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좀 내가 적극적으로 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표현을 좀 했다, 이렇게 했다는 전제 하에 무조건 생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4번을 갔다 그랬잖아요. 4번 다 생겼었어요. 연애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연락하는 사람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솔로 파티는 되게 추천하는 것 같아요. 솔로 파티에서 남자친구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저처럼 일집 하시는 분들은 이성을 만날 시간이나 기회가 없으니까 솔로 파티를 통해서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 솔로 파티에서 되게 연인이 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한 3번째 갔을 때 만났어요. 일단 제가 갔던 솔로 파티는 로테이션인데 한 테이블에 여자 3명, 남자 3명 이렇게 앉고 총 6명이 앉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그냥 계속 앉아 계시고 남성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셔서 다른 테이블로 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한 테이블당 로테이션 도는 시간이 10분씩 대화를 하고 다시 남성분들이 일어나셔서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다가 한 4번째인가 3번째인가 로테이션 돌았을 때 제 앞에서 대각선에 앉아 계신 분이 딱 이렇게 앉았는데 뭔가 그때 바로 슬로우 모션이 다 걸리면서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 사람을 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제 이상형은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끌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계속 로테이션 돌다가 2부가 있었어요. 2부 때 이제 사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약간 마음 표현하는 그런 마음 표현을 할 수 있고 좀 더 재밌는 시간이 2부인데 술을 마시면서 2부를 즐기는 건데 진행자분이 사연을 읽어주세요. 근데 그 사연이 엄청 막 우리가 아는 그런 라디오처럼 긴 사연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게 익명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솔로 파티 할 때는 내 닉네임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름 공개를 하지 않고. 제가 닉네임이 그때 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자분이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예를 들면은 익명이니까 여자분이 쓰셨다고 했을 때 저기 하늘 색깔 티셔츠 입고 계신 분 옆에 앉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을 썼어요. 그러면 진행자분이 그렇게 읽어주시고 그 남성분 옆에 그 여성분을 앉혀줄 수 있어요. 닉네임이 예를 들어서 아아였어요. 그러면은 아아님 인스타 마팔하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마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부를 진행하면서 사연을 읽어주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를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진행자분이 쏨님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 호감 가시는 분 있으면 짠하러 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행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분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짠하러 가주실 수 있겠냐 해서 저는 바로 오케이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을 들고 그 연하남한테 바로 직진을 하면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연하남은 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긴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진행자분이 그 연하남 옆에 어떤 여자분, 다른 여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 남자분 옆에 앉게 해드릴 건데 대신에 이 여자분한테 직접 비켜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 여자분이 안 비켜주시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진짜 못하는데도 용기 내서 진짜 조심스럽게 저기 진짜 죄송한데 혹시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다행히도 그 여자분이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남자분, 그 연하남이 처음에 되게 서로 부끄러워하다가 먼저 이제 저한테 한 번 더 짠을 하자고 잔을 내미시더라고요. 짠을 하고 이제 뭐 그 뒤로는 막 얘기 같은 거나 그런 걸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제 여기 솔로 파티는 14명인가 12명인가가 이제 3차를 간다고 응답을 하면은 3차를 그 공간에서 즐길 수 있게끔 장소를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로 파티였는데 그때 12명이 안 넘었어서 3차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 연하남이 같이 온 지인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3차를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들한테 가실 거예요? 혹시 같이 가셔도 되니까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3차 가실 건데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가도 된다고 하시는 거죠. 같이 나와가지고 3차 하는 그 술집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같이 이렇게 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하남이랑 저랑. 그래서 가면서 이제 제가 23살이고 그 연하남이 2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04와 06의 만남인 거죠. 고향이 어디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원래는 서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지금 한 달 살이 한다고 내려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거리? 전 장거리 연애를 안 해봐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술집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딱 앉았는데 제 옆에 다른 남자분이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주변 분들이 제가 이제 호감 가가지고 이제 짠하라고 갔었잖아요. 거기 땡땡이 자리야 이러면서 자리를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하남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 너 자리야 땡땡아 이러면서 제 옆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서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안주 시키고 다 같이 얘기하다가 서로 직업을 얘기하는데 제가 댄스 강사잖아요. 그래서 댄스 강사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남자분이 그 연하남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청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춤춰요? 이러면서 헐 대박 이러면서 제가 다른 남자분이 인스타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환하고 있는데 그 연하남이 옆에서 저도요 저도 나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자연스럽게 마파를 하게 되고 제 앞에서 연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보대요. 갑자기 연습 날짜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누나가 하는 그 댄스 학원에 가서 춤 배울래? 자기도 춤 배우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나도 거기 가서 춤 배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수업하는 학원은 대부분 애들밖에 없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따로는 알려줄 수 있는데 막 이랬어요. 근데 전 장난으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캘린더를 보면서 진짜 날짜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같이 한 핸드폰으로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 당연히 하루만 잡을 줄 알았는데 걔가 3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번, 다음 주에 2번 이런 식으로 총 3번을 연습 날짜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 날짜를 잡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대충 돼가지고 집을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웬걸 집 방향도 비슷한 거임. 심지어 같은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 같이 걸어가서 버스도 같이 타서 이제 내렸어요. 근데 내리고 나서부터는 방향이 달랐거든요. 근데 데려다 줄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꽤나 갔어야 되는 거리인데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너무 완전 설레는 게 있어요. 제가 진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남자가 제 신발끈을 묶어주는 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 아빠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누나 신발끈 풀렸다 묶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완전 너무 설레가지고 걷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제가 번호를 땄죠. 그래서 서로 번호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ISTP였어요. 그래서 막 연락을 막 자주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전화도 막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루에 맨날은 연락은 했어요. 맨날 연락을 했고 그 연습 3번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에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날에 연습을 하고 카페를 갔다가 밥을 먹고 이제 다시 그 친구 일하는 쪽으로 넘어와서 데려다 주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2번째 만난 날이 레전드였어요. 날에 연습이 똑같이 끝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솔로 파티에서 만난 날까지 합쳐서 한 번 솔로 파티에서 한 번 그때 첫 번째 연습 한 번, 그 다음에 그 레전드라는 날 그 3번째, 그럼 솔직히 총 3번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썸을 그렇게 오래 타는 걸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3번 만나면 솔직히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맞으면은 사귀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 내 마음이 아픈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편이어서 이제 3번째 만남이니까 어떻게 언제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떡볶이를 먹으면서 걔가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나한테 정이 정말 많이 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그렇게 아무한테나 정이 잘 드는 편이야?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누나니까 많이 드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진 정말 그린라이트였거든요. 처음에 고백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군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잘 되면 기다려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기다려주는 로망도 있었고 군복 입고 남자친구랑 사진 찍는 그런 로망도 있었고 그 곰신을 해서 꽃신을 신는 것까지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군대 앞두고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군대만 아니었어도 누나를 좀 더 알아가 봤을 것 같은데 아쉽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거 뭐지? 뭐야 사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막 약간 좀 헷갈리고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더 알아가 보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듣기로는 남자가 군대 안에 있으면 군대를 갔다가 나왔을 때 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마인드가 많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군대를 가서 하고 싶은 것도 있대요. 그냥 자기가 제대를 하고 일본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게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거기 군대 들어가서도 공부를 틈틈이 할 거래요. 그러고 제대를 하고 자기는 정확한 난 이게 될 거야 라는 꿈이 없고 정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일본 대학에 가는 게 목표라서 군대 들어가서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고 약간 자기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고 아직까지는 내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직 연애를 당장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는 연애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연락하면서 그런 말은 잘 안 했어서 솔직히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희망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일날 그렇게 말해버려서 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솔직히 21살 치고는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어른스러웠고 성숙했어요. 방금까지 한 말만 들어도 21살이 한 말 같진 않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연애하고 군대 앞두고 있다고 해도 내가 마음에 들면 고백하고 약간 이런 나이, 한창 그럴 나이인데 그렇지 않고 21살 군대 갈 남자 곧 군대 갈 남자 잡아서 누나가 뭘 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사이에 정도 많이 들었고 생각보다 얼굴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너 나이 때는 그렇게 많이 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하고 이러면서 너무 급하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가치관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여기서 더 말을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느낌? 너무 뚜렷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는 뭐 오랫동안 짝사랑한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짝사랑했던 여자가 나한테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못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끝난 거거든요. 3년 동안 짝사랑을 한 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그것도 못 만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얘는 아무리 내가 꼬시고 말을 하고 약간 좋아한다라는 걸 더 표현을 해도 안 되겠구나, 힘든 아이겠구나, 너무 자기 마인드 가치관이 뚜렷해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반포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었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냥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말을 안 하면 모르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 너한테 까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연하남이 또 까이긴 뭘까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난 솔직히 그동안 우리가 만나왔던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연하남이 무의미한 시간 아니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악수를 하자면서 자꾸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요 이거.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치워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계속 내미는 거예요. 마음이 썩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하남이 저한테 솔직히 나는 아무하고나 밖에서 단둘이 밥 안 먹고 단둘이 안 만난다. 근데 누나는 연락하다 보니까 되게 가치관도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말도 잘 통하고 재밌어서 계속 연락했던 거고 그래서 만났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걔도 일하러 가야 되고 저도 집을 가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또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자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군대 생활 잘하고 올게 이러면서 종종 연락하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 빨리 가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씁쓸하고 슬프고 서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가치관이 너무 세기도 하고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못 만났던 거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확실했던 건 그래도 이제 그 남자가 나를 호감에 있어 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남자가 있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의 생각 저 친구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좀 그래도 좀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경험인 것 같아요. 이번 썰도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